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월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면서 초급매물이 쌓이고 매수자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입니다. 겨울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작년 12월까지 10년 만에 최고의 거래량을 보여주었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호가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아직 30대 영끌 매입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제 3에서 5배까지 올라가지고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를 받아줄 세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2021년 말까지 대폭등 거품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대세 하락장이 훨씬 앞당겨진 것일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매물 가격 벌써 대폭락했습니다. 매물은 이미 대추락을 했어요. 예전에 6억에 거래됐다면 뭐 7억, 8억, 9억에 나왔던 매물들이 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보다 지금 지방이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집 거래 완전 실종, 대세 하락장이 이제 다가올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정말 절벽 낭떠러집니다.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 모퉁이 그 떨어져 나가는 바위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과연 버틸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개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부동산 거래량 급감하면 집값이 하락한다. 거래량 늘어나면 집값은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집값은 하락한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가끔 이제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래요. 자, 2015년 이후에 7년째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들로 인해서 매물이 많이 잠겨 있다 보니까 집값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온 거죠. 종합대책 이후에는 꼭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802, 913, 1216. 뭐 집값이 냉정하게 말하면 크게 떨어졌다기보다는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상승세가 하향세로 전환됐다고 하는 표현이 맞죠. 1월에서 3월 거래량은 또 형편없어요. 역시 어김없이 2021년 1월달 거래량도 상상 초월로 적어요. 거래량 급감 후에는 꼭 가격 하락이나 하향세를 타게 됩니다. 즉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대부분 이 까닭은요 투기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갭투자라고 들어봤죠. 전세 낀 갭투자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갭투자자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부동산과 거래량의 관계, 이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셨죠? 그렇다면 2015년 이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실제 7년째 거래량 급감했는데 숫자를 한번 찍어봐라. 자, 2014년 8만 5천 건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15년에 12만 건 갔던 게 16년 11만, 17년 10만, 자 18년 8만, 19년 6만, 2020년 4만 5천. 2021년 1월 달에는 지금 이 추세면 더 줄 것 같아요. 어때요? 쫙 줄어들었죠. 서울 아파트 7년째 거래량. 근데 집값은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죠. 원래 줄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매물이 잠겨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2021년 1월 달 거래량을 그럼 봅시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 어떻냐? 자, 6월부터 지금 쭉 거래량이 뭐 오르내리라 하면서 여기 보세요. 11, 12월 달 엄청 늘어났죠. 전국적으로. 서울도 이렇게 급감하다가 늘어났죠. 이렇게. 경기도도 자, 늘어났죠. 그러던 게 여기 보세요. 1월 달 지금 끝났는데 형편없지 않습니까? 자, 거래량이 박스 쳐진 거 봐요. 전국적으로 이 12월 달과 1월 달 비교. 8만 2천 건, 2만 2천? 물론 조금 이것은 마지막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7,300이 1,200건, 2만 4천이 6천 건, 경기도. 갭 투자자가 감소하면 집값은 폭락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값을 끌어올린 세력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과거에는 끌어올렸고 지금은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전세 끼고 투자하는 바로 이 갭 투자자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어요. 자, 보자고요. 보증금 승계 비율이란 말은 갭 투자를 말해요. 전세 낀 걸 말하는데 여기 보시니까 자 보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30%, 40%, 60%, 60%, 57%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이게 노란 게 집값이에요. 어떻습니까? 갭 투자자가 이렇게 60% 반절 이상이 갭 투자하는 건 이거 투기하는 거야. 이건 실거주가 아니라 다 투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지금 50 넘잖아요. 폭등했네요. 그런데 이제
40%로 쭉 내려가니까 어때요? 집값이 쭉 떨어졌어요. 여기 노란 거 이게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확 줄었죠. 0. 몇 대로. 1%가 넘었던 게 0점대로. 그 다음에 다시 또 갭투자 59, 61로 또 올라가니까 2018년에 집값도 또 올라가고 있죠. 여기 노란 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쭉 지금까지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집값이 그렇게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까지 자료예요.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갭 투자가 증가하면 결론적으로 집값은 폭등한다. 갭 투자가 감소하면 집값이 조정된다. 지금은 갭 투자가 점점 이제 급감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7년째 거래량도 줄고 있고 갭 투자자도 옛날 때보다 최순위 더 줄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 집값 거품 폭발 위기, 이건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는 외국의 목소리, 기관들의 목소리,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 집값 위기 보자고요. 서울 집값이 세계 2위, 도심 집값이 2위, 서울 전체 집값은 5위. 수천 개 도시 중에서 서울 집값이 250% 상승, 5억이 12.5억이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대단하죠. 자, 이제 PIR 규모 15.5, 세계 최상위급입니다. 15.5년 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거의 4, 50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집 사려면. 물론 이제 고소득자는 그렇게 안 걸리는데 평균적으로 가계부채 보세요. GDP 100% 초과해서 주요국 중에서 2위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가계부채 증가율은 주요국 중에 1위입니다. 1위. 자, OECD, IMF, BIS, 블룸버그, 지금 이거 상당히 유수의 유명한 바로 이 국제적 기관에서 부동산은 경고하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 한국은행까지도 발 빼고 있죠. 부동산 부채 과열 경고. 코로나 침체 강력 대책도 부담이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침체되면 괜히 또 이게 부채도 많은데 거품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거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정부 부동산 정책 이익 집단과 손해 집단. 자, 정부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솔직히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자, 이번 건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보자고요. 서울 다주택 임사, 이 사람들이 이제 폭등해가지고 수혜 입은 사람들이 빨간색이야. 자,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 낸 사람들은 떼돈 벌었어요. 평생 저금할 것에 몇 배를 번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고가 보유자들, 이 사람도 그렇고, 투기 세력들이 떼돈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꼭 다 투기 세력만 벌었다는 건 아니지만, 투기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사람들 다, 건설사, 기업, 언론, 자, 정치인들, 재밌는 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그러면 반대파도 있겠네요. 이 사람들이 쫄딱 폭망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폭망했죠. 소외지역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폭망했고,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나홀로 아파트 올라가지도 않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폭망했고, 2030 젊은 층, 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폭망했고, 상투장에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끝까지 믿은 사람들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자, 완전히 대비되죠. 자, 이제 집값 폭등의 1차 원인은 누구다? 바로 외지인들이고 갭투자입니다. 바로 이 작자들을 잡아야 돼요. 지방에서 서울 투자 못하게 하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 내려가서 집 휘젓고 다니는 걸 막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 투기 선도들이 가서 매입을 합니다. 20% 띄워놓고, 자, 2차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외지인들이 매입을 해요. 한 50%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현지인끼리 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100%, 200%, 300%, 지방 같은 경우는 300~400%까지 끌어올려놨어요. 4차 이제 투기 세력이 이미 빠져버리면 매도 후 폭락. 빠진다는 것은 설령 뭐 떨어져도 이 사람들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거든요. 여기 30%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50% 폭락한다고 봐야죠.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압구정 현대오차 34평 봤더니 11억이 2021년 29억까지 갔다가 이게 폭발인 거예요. 폭발. 2025년경으로 예측을 하지만 16억, 거의 50% 폭락. 자, 그 다음에 동대문 청량리 미주 아파트 32평 3.5억짜리가 12억. 이거 웬 말입니까? 자, 2025년 7억 반토막으로 아예 폭망.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25평. 자, 6억짜리가 18억까지 찍었죠. 이거 11억으로 폭망. 그 다음에
4.3억이 11억 갔다. 역시 6억으로 반토막이다. 자, 이게 거품 터지면요. 이거 꼭 염두하세요. 꼭 이만큼 무조건 터진다는 건 아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미 거품이 세서 빨리 이거 연착륙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10년 후에 장기적으로 그럼 안전한 아파트 어디냐? 당신 말대로라면 뭐 언젠가는 크게 폭락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안전하냐?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뭐 거의 이게 맞을 가능성이 커요. 10년 후에 안전한 아파트는 무조건 강남 3구입니다. 폭락을 했던 어떻든 다시 회복하고 신고가 찍고 많이 날아갈 곳은 여기예요. 그건 과거 사례, 40년 사례를 봐도 답이 나와요. 자, 서울 전체 다음으로 안전한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땅이 좁아요. 인구는 그리 몰려들고 있어요. 비싸니까 못 사는 거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분양하는 아파트들. 분양 뭐 아무리 고분양가 때려봤자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강남에 가까운 곳들. 뭐 성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수원 뭐 그쪽 과천 뭐 이런 데 있죠. 가까운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울 인접지역. 서울에 딱 붙어있는 곳들 있잖아. 이곳들은 안전해요. 서울에서 좀 멀더라도 이제 GTX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GTX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10년 후에 위험한 아파트는 그럼 뭐냐? 인구가 급감하는 거. 이게 일타예요, 일타. 인구 이제 과거에는 인구가 큰 영향을 안 줬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자, 앞으로 20년 지나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4천만 원이 무너지네, 3천만이 무너지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구 급감한 지방이 대부분 해당돼요. 지방 위험합니다. 지방도 뭐 저가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 걔는 뭐 도토리 키재기니까 고가 아파트들 막 20억 가는 것들, 10억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집값 많이 폭등한 것들, 강남에서 먼 지역에 있는 것들,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것들, 교통도 먼 것들. 자, 이번에 주택수별로 정부의 초강력 정책 이대로 하면 성공할 겁니다. 만약 다주택자들 때려잡으려면요, 양도세 중과는 폐지시키세요. 이건 좀 아예 꿀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꿀, 당근도 주고. 대신 이거 해야지. 취득세, 정부세, 누진세 때리라고 노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뭐 갭투자 차익 환수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대폭 강화. 그렇게 되면요, 매물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수를 할 리가 없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1주택자들도 집 많이 잡는데 토지거래 허가자 때려가지고 갭투자 이익 환수를 시켜버려야 돼요. 증여세 강화해서 뭐 자식 앞으로 이렇게 갭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매수 제한되고 가격 당연히 떨어집니다. 무주택자도 문제죠. 자, 토지거래 허가제 때려가지고 아예 갭투자, 무주택자 갭투자 많이 합니다. 차익을 아예 환수시켜버리고 9억 이상 아예 대출 금지. 이거 필요해요. 9억이든 12억이든. 너무 그러면 누가 그래요? 무주택자들은 아예 집 살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냐? 아니, 지금 집값 떨어뜨린 다음에 집 사도 안 늦어요. 집값만 떨어져 보세요. 무주택자들 춤추지. 그새 모자라가지고. 근데 언론이 이렇게 말하죠. 무주택자들 집 살 기회를 박탈시켰다. 뭔 놈의 박탈이야. 지금 자, 4억짜리가 지금 12억이 됐는데 무슨 그게 박탈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패닉바잉 시키려고 유도하는 거지. 아무튼 매수 제한, 가격 하락. 이렇게 주택수별로 좀 짜시라고요. 자, 무주택자 폭락장 최고의 기회입니다. 뭔 말이냐? 유주택자가 2017년에 자 5억이 매입했으면 그 과정 자 현재 2021년 자 10억 되어가지고 더블 벌었으니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보통 5억은 벌었잖아. 17년에 잡았어도. 13년에 잡았으면 거의 7, 8억 벌었고. 그런데 2025년을 바닥으로 봤을 때 이거 결국 떨어질 겁니다. 6억. 자기가 산 가격하고 맞먹어요. 거의. 조금 더 올랐겠죠. 차익이 1억으로 줄고. 다만 또 우상향하니까 9억 차익을 다시 거둘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주택 A 봅시다. 무주택. 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목박스 영끌로 매입했어요. 결국 2025년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투자했던 돈 다 날라가요. 6억으로 떨어져요. 손실 4억이나 봅니다. 그런데 결국 또 끝까지 끌고 가면 다시 또 올라가요. 10억 추가. 지금 시세보다 4억 더 올라간다고요. 14억. 자, 근데 이것도 뭐 부대 비용 이렇게 따지고 하면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주택 B 이제 그래서 비싼 아파트는 지금 억지로 잡으면 안 돼요. 잡았더라도 도중에 하락장이 확실히 오면 던져버리면 돼. 눈치 봐가지고.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잡아도 하락장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도중에 대세 하락인데 왜 계속 끌고 가요? 1년, 2년, 3년 도중에 던져야지. 이거 대세 하락 확실한데. 자, 그리고 무주택 가다가 이제 바닥에서 잡았어. 그냥
그러면 이제 6억에 잡았으니까 차익은 없지만 30년에 가면 14억으로 가니까 이 사람 8억 버네요. 결국 그렇게 부러워했던 2017년에 잡았던 사람하고 맞먹어요. 폭락장에 잡으면. 결국 부러워하지 마요. 그래서 패닉 바잉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요. 분수대로 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체기후 거래량 급감 이거 보면 802, 913 뭐 이렇게 1216 대책 각 연도별로 이렇게 대책을 봤더니 어때요? 대책 나오면 급감하죠. 이렇게 거래량이 1만 건에서 지금 1000건, 2000, 3000건으로 줄어들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줄면서 보통 가격도 내려와요. 여기 보시면 정부 대책 이후 3개월 이후 거래량이 다 1만 건 넘었잖아요. 1만. 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617 대책이라든가 자, 710 대책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넘었다가 1000건대로 90%나 감소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전국 전세가율이 지금 낮아지는 것도 그렇게 갭 투자들한테는 좋지를 않아요. 왜? 집값이 너무 뛰어서 전세가율이 낮아졌어. 2017년에 75%나 됐어요. 서울이 전세가율. 그러니까 10억이라면 2억 5천만 있어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은 거의 뭐 60% 안짝이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조금 올라와서 56.1. 요즘 전세가 뛰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56.1. 즉 44%는 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경기도는 67.1, 33%만 내 돈이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전국은 69.8, 거의 비슷해요. 집값이 비쌀수록 폭등하고 폭락한다. 이거 보세요. 상계동은 3단지. 싸죠? 자, 3억짜리가 그래도 거의 보니까 4억짜리가 11억까지 와갖고 7억이 뛰었네요. 자, 4억, 5억, 6억, 7억이 어떻게 뛰었는지 봐요. 이때는 1억씩 밖에 차이 안 났는데 4억이 11억, 7억 엄청나네요. 자, 그 다음 5억은 15억. 자,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자, 이번에 6억은 18억을 벌었어. 12억을 벌었어요. 18억 가니까. 7억은 21억을 벌었어요. 금액이 커질수록 점점 더 먹었죠. 실질적으로 그래프 보세요. 이렇게 쫙쫙 이렇게 점점 더 가파라지죠. 자, 이번에는 지금 잡으면 안전한 아파트와 위험한 아파트를 이제 그래프로 여러분들 네이버에 뽑은 거예요. 네이버에서 핸드폰으로 쳐보세요. 7년 눌러놓고 이게 1, 3, 5, 7 이렇게 있어요. 그럼 7년을 눌러보면 이렇게 떠요. 이게 점점점이 거래량이고 이게 지금 시세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매물 호가예요. 호가 초록색이. 보시면 이 네모박스를 왜 쳤냐. 16년부터 거의 20년까지 현재까지 안 올랐네요. 별로. 조금 여기 지금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만 박스권 아니네. 이건 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2.2억이 뭐 2.8억이 됐다고 뛰었다. 이건 뛴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건 조금 더 뛰었는데 이 박스권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매물도 이렇게 걸쳐 있어요. 다양하게. 그렇게 크게 올라왔다고 할 수 없어요. 2.3억이 여기 위에 3.3억인데 대략 이제 한 중간에 한 2.78억, 9억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걸로 봐서 한 3, 4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도 좋아요. 이런 건 매수해도 된다고요. 폭망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이 시세가 보이잖아요. 이때 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옛날인데. 자, 이거 봐요. 얘는 달라요. 네모박스 있는데 자, 이게 한 3.3억에서 놀던 게 지금 여기 9.7억. 뭐 이거 보세요. 뭐 한 12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지도 않네. 여기 초록색 보이죠? 이런 건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자, 3.9억짜리가 쭉 올라가가지고 8.5억부터 거의 뭐 한 7억대 이렇게 걸쳐 있어요. 매물도 한참 위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잡으라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하라고. 그 비슷한 금액대. 얘가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것만 보지 말고 또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 덜 뛰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다만 세대수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보면서 판단해야죠. 자, 얘는 잡아도 되고 얘들은 좀 생각을 해봐라. 잡으면 안 된다. 자, 이제 여기 보시니까 정말 이게 아파트가 어때요? 완전 귀신이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보는 빛과 번쩍한 그런 부동산들이 집값 폭락장에는 이런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거래량이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집값 거품 폭등으로 외지인들이 갭 투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매수자가 실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다리면 될까요? 유튜브 채널 김종갑의 성공재테크,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입과 매도, 갈아타기, 분양 종합적으로 해결해줄 멘토가 필요해서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